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이무봉한 강의, 완전 무결한 강의를 지향하는 정원상 한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번에 끝내는 상용 한자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계리직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고요.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정말 타이틀처럼 한 번만 한자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이 두 문제의 상용 한자를 맞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한자 강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계리직은 표면적으로 국어와 영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한자가 한국사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 두 문제 전문가들도 어렵구나. 실제 전공을 하신 분들조차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초 영어가 있지만 결코 기초가 아닌,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강의들도 또 영어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정말 모든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한 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한자라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말은 표음 문자, 소리대로 적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 배워두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는 표의 글자, 뜻글자이므로 표기 형태와 의미가 다른 거죠. 심지어는 한자 자체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실제 이제 한자 최근에 나와 있는 중국식의 한자 사전 등을 통틀어서 포함해 보면은 약 54,000자 정도, 54,665자 정도가 한자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포털 등에 올라와 있는 사전 등을 통해서 보면 한자 5편에서 약 28,000자 정도의 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이틀처럼 상용 한자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에 개수가 약 3,000자 정도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으로 보면은 3급 시험이 약 1,800자이고요. 1급 시험이 대학생들용으로 1급 시험이 약 3,000자 정도 읽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을 비롯하여서 지금 시험 제도에서는 한자 자체가 많이 배제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자를 대부분 잘 못하십니다. 이름도 못 써요. 한자 거의 몰라요 라고 시작을 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자 1부터 시작해서 정말 끝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흔히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한자 중에서도 시험에 나온다면 저 끝에 있는 견자, 여러분은 이걸 대부분 볼 견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타날 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0번 보면 모르는 말이 없다.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노력과 노력의 어떤 힘을 강조하는 건데요. 역시 한자는 한 번 써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두 번 정도 써보면 조금 알고요. 세 번 쓰면 이제 어느 정도 알다가 네 번 정도 쓰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구력과 인내력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쓰고 잊어버려요. 다음날 까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한 세 번, 네 번 정도 한자를 써보았는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한자를 그리듯이 하는 거예요. 획을 자꾸 끊어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 베끼는 것처럼 그려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그리고 쓸 때는 한 번에 쓰시는 게 좋아요. 획을 나눠 쓰지 말고. 그리고 허공에다 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저도 지금도 버스 타고 하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허공에다 한자를 막 써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자어가 엄청 많으니까. 우리말의 69.1%, 3분의 2 이상이 한자어로 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직접 실행, 세 번째는 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직접 써보기는 하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최소 2번 이상 눈 감고 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안 보고 허공에다 잔상이 남도록 쓰잖아요. 엄청 늘어요.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것도 단기간에 많은 걸 해보자. 단기간에 빨리 해보자.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한자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분명 계리직 시험에서 가장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게 한자 두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나 분명히 고득점자 있고요. 또 분명히 합격자들도 이 한자를 맞아서 합격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자 단기적으로 집중 특강을 통해서 이 강의 안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집요하게 반복하고 앞에 있던 걸 다시 복습해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따라오기만 하셔도 한자 실력이 쑥쑥 늘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대비를 하되 거듭 이 강의는 계리직 수험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일행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런 공무원들과 좀 차별화된 계리직만의 한자가 무엇이냐라는 걸 제가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의 표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누적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요 한자어 400개, 저랑 함께 할 거지만 비롯하여서 한자 관련 문제가 최근 시험에 계속 늘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이야기합니다. 7급 시험에서도 이야기해요. 한문 시험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문은 너무 문장 형식으로 방대하고 이것은 우리 국어라기보다는 실제 중국의 한문에 가까운 유형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요. 하지만 최소 2음절, 3음절의 한자어, 그리고 한자로 된 표기와 도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특히 계리직이라는 시험이 우리 위에 한자로도 써놓았습니다만 어때요? 계산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훌륭한 계리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산하고 관리하려면 한자에 대한 이해, 한자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는 것이 특히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된 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자 성어 영역이 있는데요. 시작은 한자 성어 400개예요. 물론 400개 정도면 거의 다 돼요. 한자어도 400개, 한자 성어도 400개, 이 시간에 제가 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한자 성어들을 통해서도 같은 말 또는 속담과의 관련들, 그리고 표기, 문장 속의 의미, 사전에서의 정확한 사용, 이런 것들을 한자 성어 문제로 역시 꾸준히 그동안 기출해서 제시하고 있었고요. 또 한문 영역들도 예전에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한문 영역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의 사용들, 한문의 품사들, 어조사의 쓰임들, 의미들 이런 것들까지 동시에 살펴볼 건데요. 최근 계리직 기출문제들 약 7개년 정도의 기출문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2년에 한 번 정도 계리직 시험들이 주로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선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문제, 4문제, 5문제 정도의 기출의 유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명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존의 계리직이 시험 문제 출제되었는지 5가지 유형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설명했던 것처럼 2음절, 3음절의 상용 한자 표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최근에 비중이 늘었어요. 2음절만이 아니라 3음절도 중요하고 있으니까요. 표기 지금부터 저랑 1번부터 400번까지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역시 일반 행정직 또는 그냥 공무원들 7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범접하지 못하는 계리직만의 특수한 어휘가 존재하더라고요. 바로 한자어의 전문 용어, 계리직과 관련된 우편 및 금융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장의 무기, 특별한 무기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 등을 통해서 특히 계리직에서 쓰이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한자로 제가 다 변환을 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도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유형들 잘 살피시고 역시 한 문제 정도, 2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전문 용어에서 한자가 출제되었다는 거고요. 한자 성어의 의미와 쓰임 400개. 자, 그리고 역시 한문 문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문 문장의 의미와 문형입니다. 문형이라는 것도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의문문인지 반어 의문문인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청유문인지 문형을 통한 문제들도 존재할 것이고요. 또 어조사의 의미, 어조사어라든지 어조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한문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은 9급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급 시험에 나오는 한문인데요. 계리직에서 는 이게 과거에 활용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대비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리직 상용 한자의 5가지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까의 대응되는 거죠. 다양한 상용 한자를 한 400개 정도 꾸준히 익히면서 플러스 단지 400이 아니라 400에서 600이 되고 8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계리직과 관련된 전문 용어 익혀야 하고요. 주요 한자 성어 400개 이상, 낯선 성어들도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한문의 해석과 문형 한자로 나오는 그런 문법의 어조사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문법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를 탄탄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를 3단계 학습법이라고 했을 때 시작은 어휘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안 좋은 한자 수업은 천자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 집주, 널브렁, 거칠랑, 날인, 달월, 촬영, 기울축 이렇게 천자문으로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한자 어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음절의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고 삼음절의 한자어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가 만난 어휘, 이 어휘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특히 한자라고 하는 것이 동음 이의나 동자 이음 한자가 많기 때문에, 즉 음은 같은데 소리가 달라요. 경신도 되고 갱신도 돼요. 한자는 같은데 음이 달라요 라고 하는 동자 이음 등을 포함하여서, 또는 오늘 또 감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상, 감상, 감상 이렇게 전혀 다른 동음 이의어들이 존재하므로 주요 한자, 정말 이 400개를 선별하는 게 선생님의 능력이고요. 거기에서 적중될 수 있는 것 또한 선생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요 한자 400개를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히 외우자. 거기에서 확대해도 또 다른 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기출 문제도 나가고요. 예상 문제도 나갑니다. 엄청 좋을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 시험과는 조금 다른 우리의 시험에 어울리는, 계리직 시험에 어울릴 수 있는 예상 문제 또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역시 수준과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랑은 한자 3단계 학습법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보통 이제 한자의 집중학습법의 제가 방식은 A라는 한자가 나와요. 그럼 어떤 시작하는 한자가 있죠. 그럼 시작하는 한자에서 약간 확대되는 한자가 나와요. A, B 한자가 나와요. 그러나 A, B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A, B, C 한자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알면 하나 더하기 하나, 다시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련시켜드리고 연계시켜드리고 비슷한 모양의 다른 한자, 음은 같은데 다른 한자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뒤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한글이라면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한자도 마찬가지로 가로 시작하는 한자부터 나오겠죠. 우리 가나다로 배열을 한다면.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라고 하는 한자만 76개예요. 실용적으로 쓰이는 한자, 상용 한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가라는 한자만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무슨 가, 집가, 아름다울 가, 무슨 뭐 우리가 오를까, 더할까, 아니면 가혹할까, 이 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가장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 있잖아요. 1+1. 야, 하나 샀는데 하나가 공짜로 따라옵니다. 한자도 1+1입니다. 하나의 한자를 배우고 또 하나의 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리직 한자의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자의 표기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습니다. 다만 한글을 배제한 채 한자의 표기를 물은 방식이었었고요. 추후에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가벼울 정도로만. 그중에 3번에서 보니까 공인이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 관련 그러면서 시사, 뉴스 등에 나올 만한 문장을 주었는데요. 이때 무리를 일으키다의 한자 의를 보게 되면 이 한자는 의심할 의자입니다. 말 그대로 의심할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물의에서의 의는 이렇게 의논할 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논할 의, 그러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논의하는 거에 모여가지고 그게 바로 물의고요. 무리를 일으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자 의논할 의. 물론 이 의논할 의라는 것은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아니면은 토의 이렇게 쓰이는 한자이기도 해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빈번이라는 단어도 한자는 원래 이게 1급 한자, 특급 한자에도 가깝기는 하지만 원래 자주 빈자, 많을 번자예요.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빈번하다라는 한자인데요. 뒤에서도 제가 요 한자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반면 나머지는 패를 잘못 돌려 파투가 났다거나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한자 400에서 저랑 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예들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글로는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빈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벌써 저랑 하게 될 한자어휘 400에 이렇게 159번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9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400개 어휘를 설명할 때는 한 번씩 설명하고 비슷한 단어들도 설명한 후 나중에는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두 번째에 있는 한자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빈번이라고 말이죠. 자주 빈자, 많을 번. 저랑은 이렇게 연습하게 되는 것을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특별한 계리직만의 한자 문제, 우편 및 금융 상식과 관련된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쭉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려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답 2번의 변제 공탁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탁금 같은 걸 통해 면제해 주는 거, 변제해 주는 변제 공탁이고요. 그리고 어셈이다, 셈을 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쇠라는 단어와도 같은 상계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계리직에 어울릴 수 있는 계자가 이렇게 나와서 2번은 맞는 단어들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1번에서는 정당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정자가 정할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자로 고쳐야 하고요. 자, 3번에서는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우리는 쓸개를 나타내는, 그래서 간담상조라든지 이런 담이라는 한자로는 쓸개, 신체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그게 아니라 손수변이 들어간 매일담, 손으로서 우리가 어깨에 맸다 이런 느낌으로 매일담이 들어가고요. 자, 4번에서도 보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것은 붙을 부라는 한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이제 맡길 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한자를 붙여 쓰다라는 의미의 붙을 부자로 고쳐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과라는 단어도 이거는 지름길 경자, 보통 첩경할 때 쓰는 경인데요. 이 경이라는 것을 원래는 지날 경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정당의 정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부담에서의 담으로 고쳤습니다. 손수변, 이제 변, 잠시 후에 214개의 부수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자, 또는 부사체에서의 부를 붙을 부자로, 그리고 경과에서의 경자를 실사변이 들어있는 진할 경자로 이렇게 바꾸는 한자어예요. 이게 어쩌면 계리직 통틀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한자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읽기 자료용 우편 및 금융상식 용어들을 한자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료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자 공부할 수 있는 분명 길이, 비전이, 빛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자의 성어, 한자 성어의 표기도 물었어요. 의미와 함께 표기도 가야 되는데요. 자, 다만 이것은 문맥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계리직 기출문제였었고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정답 4번에 나오는 것은 그간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을 제 편의대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지록위마라는 말이 옛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 지록위마.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 즉 윗사람을 속여 권세를 함부로 하는 것을 지록위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듯이 윗사람을 속여 권세를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부정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문맥적인 의미 맞습니다. 자, 하지만 1, 2, 3번 한글 없이 나왔는데요. 늘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1번은 격화소양이라는데요.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부분을 긁었다. 발바닥을 긁었다. 일이 시원치 않았다. 성에 차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각고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 역시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거리의 평화로운 풍경, 달빛이 비치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말하는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용상으로는 참혹한 테러 현장과 태평성대 관련이 없고요.
자, 3번도 화로동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여름의 화로면은 쓸데없죠. 왜? 여름은 더운데 뜨거운 화로가 필요 없죠. 겨울의 부채, 시원한데 뭐 더운 부채가 우리가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가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격에 맞지 않음,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네. 역시 뒤에 보니까 뭐 꼼꼼한 그가 살림을 잘 준비했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한글로는 제가 바꿔드렸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문맥에 맞게 제가 고쳐드리기도 해요. 부동산 정책이 성에 차지하는 격화소양, 태평성대 강구연월. 그래서 하로동선이라는 말처럼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맥에 맞도록 추후의 기출문제들도 제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역시 계리직 출제되었던 어조사 어의 의미를 물었다라는 거죠. 자, 본디 어조사 어라고 하는 것은 한문 문장형 중에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A 보다 B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의 쓰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또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대부분은 비교 형태로 쓰이는 문장형이었는데요. 자, 이번 여러분이 넓게 보면 이거 한자성어거든요. 양약고구라고 하는 네 글자로 줄이기도 하는데 중간에 어조사 어가 들어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서 어떻다. 이렇게 하듯이 에 또는 에서로 해석되는 부사격 조사예요. 다시 해석하자면 양약고구 충언여기 이런 말 하거든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에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문 문형이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알 것 같은 가정, 맹어, 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A보다 B.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청출어람, 이 청어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름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이렇게 된 거죠. 청출어람, 역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고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는 나중 나온 것이 이전 것보다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자, 4번 역시 빙수, 위지, 이, 한, 수가 되는데요. 역시 얼음은 물에서 되었지만 그러나 물보다도 더 차갑더라. 얼음이 물보다 더 차갑다. 알겠죠? 역시 A보다 B라고 하는 비교격으로 해석이 되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한문의 문장까지도 역시 계리직에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걸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제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용한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자 부수부터 시작할 겁니다. 한자 부수 총 214개. 이 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출 어휘 등을 중심으로 또 간단한 어휘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또 한자 어휘 400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400개 안에서도 적중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걸 확대했을 때 ABC로 확대했을 때 이미 그 넓은 그물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심어 한자, 역시 동음이자 동자이음 한자도 준비할 것이며 한자 성어 기본적인 400개부터 플러스 한 70개 정도 낯선 성어들도 자료를 통해 여러분 교재로 확인이 될 거고요. 자, 역시 우리 계리직에 적합한 한문 문장, 아까 어조사의 쓰임과 같은 7금용 한자 문제들도 있으며 마지막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강의, 정말 천이무봉한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상용 한자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1강부터 상용 한자를 멋있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